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대구 경북 지역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과 내일 연속으로 주요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산불입니다. 지난 봄에도 어김없이 산불이 잇따랐죠. 경북에서만 3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해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돌아봅니다. 산봉우리 사이로 흰 연기가 계속해서 치솟아 오릅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대지만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영주시 평은면 오은리 박달산 정상 부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씨는 강한 바람을 타고 골짜기와 도로를 건너 반대편 영지산으로 번졌습니다. 불길이 번지면서 한때 인근 주민 80여 명이 마을 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났다 해가지고 막 뛰나갔지만은 불이 막 벌겋게 내려와가지고 우리 집 터진 줄 알고 막 가슴에 벌렁벌렁 막 뛰고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나 하고 지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는데 그 불꽃이 튀어가지고 저쪽 건너에 도랑길 건너 찻길 건너 불꽃 하나에 저렇게 대형 사고 날 줄은 상상도 못했고 막 그 생각하면은 막 나 지금 대골당에 나 지금 쓰러지게 생겼다니까요. 산불은 발생 19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진화 작업에는 헬기 37대를 포함해 장비 190여 대, 인력 1,8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밤에는 이제 잘 안 보이고 하니까 그 좀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진화 이제 작업에 이제 잔불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대원들이 이제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발 안 나더러 지금 잔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주 산불로 인명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림 210헥타르, 축구장 294개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올해 여름 경북에는 전례 없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토사에 매몰된 영화부터 실종자 수색 중에 변을 당한 해병대원까지 안타까운 사연으로 가득했는데요. 서희동 기자가 참담했던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밤새 쏟아진 폭우에 비탈면 토사가 무너져 내리며 영주시 상망동의 한 주택을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일가족 10명이 잠들어 있었는데 이 중 안쪽 방에 있던 14개월 영아는 토사에 매몰돼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장맛비가 이어지며 긴장감이 높아지던 7월, 14일 금요일 밤부터 주말 사이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지며 경북 북부 지역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 비로 예천에서만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고 영주와 봉화에서 각각 4명, 문경에서도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예천군 내성천에서 소방과 경찰, 군인 등 누적 인원 19,000여 명이 펼친 수색 작업은 개시 68일 만인 9월 2일 실종자 2명을 끝내 찾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색에 나선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참담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이들도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말았습니다. 농경지 피해 면적은 총 942헥타르, 피해액은 사유지 624억 원과 공공지 2,296억 원에 달했습니다. 산사태 등으로 집이 파손된 이들을 위한 임시주택이 8월 말 예천군 벌방리에 처음 설치됐고 이후 총 48동의 조립주택과 임대주택에 이재민들이 입주했습니다. 산림 피해도 컸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지역은 142헥타르, 피해액은 25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지난달 경주에서는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6년 규모 5.8 지진 이후로 7년 만에 또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30일 새벽 경주 문무대왕면 양북면 주민들은 새벽에 쿵 하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 잠이 깨가 가만 침대 시간에 뭐 와상다 그 들럭들럭 절딱이더라. 깜짝 놀래가 가만히 시간에. 근데 많이 흔들리면 물거리면 겁나더라고. 쾅 소리만 나지 더더더 떨고 그러질 않았어요.
놀랬지요. 갑자기 그러니까네. 그래 침대 같은데 밑에 들어가 있는 침대 밑에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한. 쿵 소리 이후 흔들림에 그쳤지만 놀란 마음에 잠을 설쳤습니다. 천둥집에서 낙뢰 떨어지듯이 집에서 타다 그러면서 우리 집 다 부러진 줄 알지. 그래서 불러 켜가 집부터 확인하고 흔들리는 거는 둘째고 소리 때문에 우리는 완전 집이 뭐 넘어가는 줄 알고 그래 생각. 지진은 30일 새벽 4시 55분쯤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 문무대왕면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2km로 추정됩니다. 기상청은 이동 속도가 빠른 지진파인 피파만을 이용해 지진 규모를 4.3으로 발표했다가 수동으로 정보를 다시 분석해 규모를 4.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진도 4.0은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고 일부 사람은 잠에서 깰 정도의 세기입니다. 지진의 진앙지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와 약 10.1km 떨어진 거리로 당시 한수원은 원전 가동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벽 4시 55분부터 5시 50분까지 1시간 동안 여진이 5차례 관측됐지만 경북 지역에서 60여 건의 유감 신고 외에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규모가 4.0 이상일 경우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7년 만에 또 경주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혹시 모를 여진에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올해는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장마철 폭우와 폭염 등 자연재해가 더욱 심각했는데요. 안동에서는 댐이 건설된 이후 처음으로 호수 전역에 녹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돌아봅니다. 호수 전체가 진한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호숫가에는 녹조 알갱이와 부유물이 뒤엉켜 잔뜩 쌓였습니다. 장마철 폭우로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된 데다 지속된 폭염이 녹조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집중호우 시 상류에 영양염류가 많이 유입된 것 같습니다. 영양염류라 하면 질소와 인 성분을 주로 얘기하고요. 축산이나 비료 성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 조건이 일기가 태양빛이 강하면 조류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라 더 많이 번성하게 됩니다. 안동댐 상류 예안교 부근에서 검출된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9만 셀에서 10만 셀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안동댐 전역에 녹조가 관측된 건 지난 1976년 댐 축조 이후 올해가 처음입니다. 호수 전체가 녹조로 뒤덮이면서 수자원공사는 도산서원과 예안교, 주진교에 이르는 15km 구간에 선박 2대를 투입해 녹조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녹조가 짙은 구간을 중심으로 선박을 운영하고 도산면 동부리와 예안면 주진교 일대에는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상류 구간에서 발생한 녹조가 하류 본댐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차단막을 2군데 설치를 해서 일단 내려가지 않도록 막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녹조들은 대형 녹조 제거선 2척을 투입을 해서 지금 상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가 소강 상태까지 저희가 제거를 할 예정이고요. 수자원공사는 녹조 퇴치밭과 자율주행 로봇 등을 투입해 수질을 관리해 나설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 9월 국립생태원이 충남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에 소똥구리 200마리를 방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소똥구리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멸종한 지 50년 만이었는데요. 이렇듯 멸종위기종을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야생생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야생생물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비늘 없는 길쭉한 몸에 노란색 줄무늬와 입가에 달린 4쌍의 긴 수염이 인상적입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어류인 꼬치 동작입니다. 다 자라도 몸 길이 1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고유종 꼬치 동작에는 하천의 오염과 서식지 주변 개발, 무분별한 포획 등으로 인해 개체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전남 영광군 육산도에는 여름이 되면 머리 위에 뿔이 난 듯 검게 물든 깃이 눈에 띄는 뿔제비 갈매기가 찾아옵니다. 전 세계 1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희귀종으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위협 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든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가 등급을 나누어 지정합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는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인간 생활에 나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 종을 보전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멸종위기 종을 야생생물을 지정하여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5년마다 개정하고 현재 총 282종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뿔제비 갈매기와 고니, 느시 등 9종이 1급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고 2급에는 불나방과 얼음치 등 18종이 지정됐습니다. 등급이 변경된 종들을 제외하고 5년 만에 총 15종이 늘었습니다. 인간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그 서식지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서식지 파괴로 인한 환경 오염이 2차적인 원인이고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멸종위기종들이 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는 야생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멸종위기종의 보건은 연구자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서식지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나 해당 기업에서 함께 할 때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서식지 보존을 위한 좋은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앞으로 멸종위기종의 보건에 좋은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반려동물 진료 증가로 인해 의료 폐기물이 늘고 있습니다. 전국 의료 폐기물, 배출량과 소각용량이 거의 비슷해 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의료 폐기물 소각장 주민들이 소음과 냄새로 피해를 입고 있고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소각 대신 멸균 분쇄를 택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시 진량읍 의료 폐기물 소각장. 주삿바늘, 시험관을 비롯한 각종 의료 폐기물이 이곳에서 소각 처리됩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냄새로 인근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고 하면 냄새가 아주 바람 부는 대로 쾌쾌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고 이제 뭐 그 주위에 뭐 농작물이 있으면 그거 막 하면 끈질하게 뭐 저녁에 한 8시쯤 이래 되면 막 코를 못 들어대요 냄새가 나. 문경시 산북면에서도 지난 6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두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경산과 경주, 광주와 충북 진천에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문경에도 소각장을 짓겠다며 부지를 매입하고 지난 6월 1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민원 신청서를 접수한 겁니다. 건립 예정지는 약 9,700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가 넘지 않다 보니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도 환경청의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미자 외 사과, 쌀, 주 원산지를 생산하고 있고 또 이 마을에서는 그런 공장이 들어와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 민원과 LG 헬로비전 보도 이후 업체는 사업 계획을 자진 취하했습니다.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건 막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2021년 기준 전국에서 내놓은 의료 폐기물은 21만 톤, 경북 지역이 내놓은 건 약 7,700톤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경북 지역에서 처리한 의료 폐기물은 5만 6천여 톤, 경북에서 배출한 폐기물의 7배 이상을 처리한 겁니다. 간형성 폐기물들이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뭐 사고가 나서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하면은 더 큰 이제 의료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을 장거리 이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아닌데. 의료 폐기물 소각 용량이 여유 있진 않습니다. 21년도 전국의 의료 폐기물 배출량과 전국 14개 소각장을 최대 가동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양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술 증가, 여기에 반려동물이 내놓는 의료 폐기물까지 늘어 처리시설 수요도 높아졌습니다. 해외에서는 의료 폐기물을 모아 분쇄해 부피를 줄이고 고온으로 소독하는 멸균 분쇄 방식을 택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면 일반 소각장에서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군데 있는데 확대 도입은 쉽지 않습니다. 처리 능력이 시간당 100kg 이상이 돼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라든지 또는 공간 때문에 도입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1시간에 100kg면 어마어마하게 커야 돼요. 큰 교회 예배당만 해야 돼요. 너무 대용량만 돼 있고 소용량이 허가가 안 돼서 우리나라 법제가 바뀌어야 돼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압력도 있어 멸균 분쇄 방식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것도 업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다시 보는 2023 대구 경북의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코너에서는 수어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언어는 바로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용어가 또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정답은 바로 한국수어입니다. 한국수어는 지난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의 공용어가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수어의 주 사용자인 농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장애 여부를 알 수 없어 상점 등의 이용에 애를 먹고 적절한 응대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TV를 켜도 수어 통역이나 자막이 없는 채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면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평일에는 수화 통역사와 함께 동행이 가능하지만 밤이나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 가면 통역사가 없습니다. 그때는 많이 불안합니다. 농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대화가 필요한 모든 부분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글로 소통하면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진 않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농인들이 당연히 한글을 알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이들의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닌 수어인데 한국어는 한국 수어와 문법 체계 등이 달라서 농인에게는 일종의 외국어와 같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 어르신들을 비롯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수어는 하나의 독립된 언어입니다. 농인들이 당연히 한글을 알 것이란 생각은 편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인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수어에 대한 관심도 농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헬로, 니하오, 곤니치와. 외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하지는 못해도 인사말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수어로도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줄 알면 좋지 않을까요? 수어는 양손을 비롯해 표정을 함께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먼저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안녕의 의미로 쓰이는 수어는 한 손을 반대손으로 가볍게 쓸어내린 뒤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양주먹을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며 고개를 숙여줍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고맙습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붙인 채 펼친 한쪽 손등을 같은 모양의 다른 손날로 2번 정도 가볍게 두드립니다. 사랑합니다는 마치 어린아이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는 듯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쥔 주먹 위로 다른 쪽 손바닥을 2바퀴 정도 돌립니다. 수어도 나라마다 모두 다릅니다. 세계 어디서나 사랑합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선 영어로 I와 L, Y를 뜻하는 지화 3개를 합친 손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9월 23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수어의 날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수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다른 언어라는 것을 알고 농인들의 말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함께 사는 사회로 조금 더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간다, 서희동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